안녕하세요. 정동서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입니다. 42강을 할 차례인데, 42강은 이제 계약법으로 원래 좀 넘어오자고요. 원래는 계약법에 넘어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약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약관은 우리 기본 교과서나 요약집에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약관은 좀 공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계약의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이 계약의 분류는 31회 때도 배정이 됐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걸고 31회 때도 문제가 나올 때 좀 쉽게 문제가 배정이 됐던 문제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계약은 쌍무하고 편무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쌍무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매매 같은 거. 우리가 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우는 시험범위에 교환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쌍무계약이죠.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쌍무예요.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한다. 또 얘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죠.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편무는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해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 있죠. 사용대차,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인데요. 유상은 대가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가적 출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무계약, 이 무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 그 다음에 아까 사용대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상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유상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낙성계약이 있고 요물계약이 있는데요. 작년 우리 시험에 31회 때 기출된 게 요물계약이 있어요. 요물계약. 그래서 낙성계약인데 우리가 낙성은 승낙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낙성계약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가 있고 거기에 목적물의 인도, 요게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요물계약은 합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좀 외워두라고 해서 첫 번째 현상광고,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이 현상광고거든요. 아니죠, 요물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는 현대라고 하죠. 현대, 여기를 계보,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31회 때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32회까지 이 문제가 나올까라는 건 좀 아이러니하죠. 좀 의아하죠. 이 문제까지. 이번까지 나올까, 그 생각은. 그러니까 현대계보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인데, 요건 해지란 말을 써요. 장래효라고 해서, 여기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여기를 청산의무라 그래요. 이렇게. 청산의무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 계약에서는 당연히 매매 교환인데요. 계속적 계약은 누가 대표적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나 또 아니면 고용계약 같은 게 계속적 계약이죠. 일정 기간. 근데 일시적 계약은 매매 교환이고요. 얘들은 당연히 뭔가 해제라고 쓰죠. 이건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서 얘는 소급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고요.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해제한다. 이런 형태로 써요. 그래서 해제는 소급 무효, 해지는 장래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요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요걸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암기 방법에서 요건 좀 조심하세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언제나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이걸
쌍융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것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유쌍. 유쌍이다 그러면 X가 돼요. 이건 뭘까요?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현상 광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가 쌍무인지 유상인지 그것만 하나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물계약에서는 현대, 계, 보 요 정도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에요. 물권계약이 아니라 그걸 하나 정리하면 되고요. 네 번째 우리가 아까 쌍무하고 그 다음에 편무하고 구별하는 게 있잖아요. 쌍무와 편무를 구별한 실력은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유현부담 있죠? 유현부담을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이게 구별 실력이 좀 있긴 해요. 동시항변권이나 유현부담은 쌍무에서 나오고 편무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계약에 성립하고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 계약에 성립하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약의 종류하고 나오고 계약의 성립 그래요. 여기 약간 좀 크긴 큽니다. 요걸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걸 해볼까요? 그냥 얘는 무조건 얘도 한 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는 계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 내용적으로 일치, 객관적이고요.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주관적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즉 갑이란 사람의 집을 을이란 사람에게 1억에 사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 사람이 일치가 되어야 되죠. 그럼 지금 갑은 을에게 1억에 사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병이 사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을이 사겠다. 을에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1억이었으니까 을도 1억에 사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억, 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갑과 을. 당사자가 일치가 돼야 되고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청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승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승낙 요것을 두 개를 구별해 가지고 시험을 내요. 두 개를. 자, 그래서 앞에 보면 청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매수제의 청약이. 그래서 청약은 일방적, 확정, 구체적이에요. 이게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 상대방이 사겠어요 라고 생각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요. 청약의 유의는 불확정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라든지 상가 분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에 요 아이러니하게 여기 좀 잘 나오는데요.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에게만 되지 요 불특정인에게도 가능해요. 특정인, 불특정. 근데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요 승낙 있잖아요. 승낙은 누구에게만 돼요? 특정인에게만 되고 불특정인에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효력은 도달주의가 적용돼요. 청약에 구속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약 자체가 도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중엔 철회가 안 돼요. 왜? 도달이 되면, 청약이 도달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시세도 알아보고 또 대출금도 알아보는데 갑자기 청약이 철회가 돼버리면 상대방 매수자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불치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이 도달이 되면 함부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어요. 다만 요거 디귿 미리 철회의 자유가 유보돼 있어요. 유보돼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가 되어 있다. 동의가. 그래서 유보되어 있거나 동의가 되어 있다면 철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청약은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유효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의 청약 시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5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요게 청약인 거고, 그 다음에 승낙을 한번 봐볼게요. 자, 승낙은 뭐냐 그랬더니 요 확답을 할 의무는 없어요. 청약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꼭 청약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반드시 특정인의 청약자에 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불특정인에게는 돼야 하네요. 불특정인에게는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 번째는 청약의 내용과 당연히 일치가 돼야 돼요. 여기 중요한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일종의 이게 뭐냐면 기존 청약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지 계약 자체는 일단은 성립은 안 돼요. 근데 기존 청약자가 원래 새로운 청약이니까 기존 누가요? 청약자죠. 청약자가 승낙을 한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는 있겠죠. 요건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청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낙 적격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되는데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월 31일까지 승낙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승낙 기간이 여기서 도달이 된 거야. 11월 1일 이걸 연착해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이 된 거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에요.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러나 뭐 연착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의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자, 이게 뭔가 도달인데요. 요거 니은을 좀 조심해야 되죠. 격지자 간의 발신주의라는 거. 격, 승, 발 요걸 좀 조심하세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아까 10월 31일이 승낙기간인데요. 만약에 10월 25일 날 승낙을 해서 10월 27일 날 도달이 됐어요. 도달이.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되는 거예요? 10월 25일 날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통상의 연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효력이 없고 그냥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뭘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사고에 의한 연착은 뭐냐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한 거잖아요. 중간에 사고가 터져서. 그럼 당연히 기존 청약자가 늦게 도달한 승낙을 받고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된 걸로 봐서 계약을 성립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연착된 승낙이기 때문에 요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요. 요건 뭘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연착되지 않는 걸로 해서 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65번이 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계약법의 1번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이 두 개를 섞어놓고 물어보는 거니까 반복해서 봐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가 또 있죠. 하나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인데요. 의사실현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계산도 않고 물을 마신다든지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이 있는데 그걸 뜯어 사용한다든지 또는 유료 주차장에다 차를 파킹하면 그것도 그 행위 자체가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데 요게 계약이 된다라는 걸 안 때 아니면 이걸 인식할 때 그럼 X가 돼요.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돼요. 예를 들면 서점에 가면 전부 다 가격이 써져 있으니까 청약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기재했어요. 나는 그 이름을 기재하면 꼭 사야 되는지를 몰랐다. 그래도 계약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우리가 찌찌뽕 우연찮게 말이 같아진 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1억에 사세요. 이렇게 1억에 사세요. 을에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청약을 듣기 전에 을도 갑에게 나 당신 집 마음에 드는데 1억에 살겠다라고 청약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교차청약인데 양 청약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은 청약, 승낙 하나, 두 번째 교차청약, 세 번째 의사실현 있는데 요것은 양청약이 도달할 때 성립된다 그랬어요. 결국 이걸 바꾸면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앞에 있는 거 청약과 승낙 있죠. 요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약법에 가장 먼저 계약의 종류,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의사실현, 그 다음에 교차청약, 계약의 성립 모습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시면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요. 청약, 승낙 꼭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계약법에 10문제가 나올 때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